거 보니까요. 아까도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신천지 신도 일부는 1월 달 중에 중국 우한을 방문했다. 이 전체 신도가 중국 방문한 게 1월 달에 3,610명이고요. 우한 방문한 사람은 42명인데 이제는 거의 다 알려져 있지 않아요? 우한에 신천지 교회가 있다. 네.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교회라고 십자가 걸어놓고 하는 교회는 아닐 거고 아마 비밀리에 유지되는 우리 그 구한말에 그러니까 구한말보다 조금 더 전이겠죠. 조선시대 말에 천주교 선교사들이 와서 하는 그런 포교 방식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뭐 대한민국의 초기 방역 대응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사태는 신천지 책임이 굉장히 큰 상황이 됐죠. 더군다나 지금 이게 정부에 대한 협조를 안 하고 매주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 상황이 벌어져서 뭐 각 지자체장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우리 방송의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게 지금 코로나 어제 기준, 그러니까 오늘 기준이군요. 오전 9시 기준에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대구 교회 관련 확진자만 59.9%예요. 60%라고. 그러니까 신천지 대구. 다른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오늘 방송하는 3월 2일 기준으로 신천지 교인들 중에 신천지 교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을 때 확진자로 판명되는 비율이 85%예요. 네. 엄청 무서운 숫자거든요. 그리고 지난 1월에 신천지 전체 신도 중에 3,600명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했잖아요. 이 방문을 하는 게 과연 관광 목적으로 갔을까요? 당연히 뭔가 선교 목적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 뭐 우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지역에 무슨 뭐 지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그 지교회에 뭐 응원을 가든 뭐 지원을 가든 여러 가지 형태로 선교 목적으로 갔을 텐데 신천지 교인 전체가 25만 명이에요. 25만 명 중에 3,600명이 왔다 갔다 했다면 전체 교인이 1% 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선교 목적으로. 이거 굉장히 비정상적인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이전에 이런 움직임이 미리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인에 대해서 출입국을 막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계속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도 되면요. 신천지에 의한 신천지의 코로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부만 힘 빼고 사실 국민 세금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에다가 나는 그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정도라고. 어차피 지금 들어가는 모든 치료 비용이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다 국민들이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가 입국 금지 정도의 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한 10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어들었어요. 들어오는 숫자 자체가.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보도를 하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은 중국인 입국 금지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중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금지가 아니라 중국을 경유한 사람, 중국을 다녀온 사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명명 자체를 중국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외교 분쟁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토착 외구당이라서 그런지 왜 일본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못합니까? 저는 일본이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고 보거든요. 가뜩이나 섬나라이고. 근데 그런 것을 보면 확실히 지금 이렇게 여론으로 때리고 선동하는 것에 이유가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제부터 자유한국당은 신천지와 지금 선긋기에 나섰죠. 막 공격하기는 하는데 어쩌냐 이만희가 나와가지고 박근혜 시기를 딱 보여줬는데 자 그 가운데 지자체장들이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재명 지사는 예방적 코호트라고 지금 코호트 노양 요양시설, 양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 요양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기관 등 경기도 내 1,824개소를 즉각적인 예방적 코호트, 그러니까 격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쪽으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지 못하게 하는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의 정책이고 다음에 박원순 시장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센 발언을 했어요. 신천지 책임자 이만희를 체포하라. 해야죠. 오늘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 현장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난 체포했어야 된다고 봐. 이건 명백하게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 같은 거잖아요.
이게 이만희를 비롯한 12지파장이라는 그 사람들이 명백하게 그 교리에 따라서 그 신천지의 교리에 따라서 자신들의 지시만으로도 충분히 교인들을 통제하고 당국에 협조할 수 있었는데 그 신자들한테 명백한 지시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적극적으로 은폐를 했다는 그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부작위에 의한 정말 범죄인 거죠. 근데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던데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저는 솔직히 성립되기는 힘들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 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주장하는 거 가지고 유죄가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액션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안에는 야수님 얘기하신 대로 그 검사를 한 사람 중에 80% 이상이 확진자로 밝혀졌죠. 그러면 신천지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한 인원 중에서는 약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너무나 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신천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천지는 명단뿐만 아니라 그들의 루트를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잡아놓게 되면 이만희를 잡아놓는 효과가 저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신천지가 지금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밑에 있는 친구들 잡아낼 수 있어요. 충분히 뭐 업무방해거든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고 감염병 예방법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형사 사건으로 해서 충분히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밑에 것들 한 명씩 다 잡아들여봐야 소용없는 게 이만희가 살아있으면 결국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문제거든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카톡 사용하지 않고 텔레그램 사용하고 텔레그램도 어느 순간 되면 안 사용하고 앱을 쓰는데 자기들이 개발하는 앱 안에는 다 들어와 있대. 거기서 한마디 하면 되는 거야. 이만희가. 거기서 다 나가서 검사받아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만희를 사실상 구금을 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좀 세게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자체장들이 세게 나가니까 오늘 그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이만희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질의응답에 답변을 하는데 사실 오늘 기자회견의 스탠스는 정부 협조로 가기로 짜고 나온 거는 맞아요. 그런데 자꾸 경기도청이나 이렇게 그 압수수색처럼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심정적으로 굉장히 불쾌함을 감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경기도청에 대한 성토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신천지 지도부로서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그 전용 앱 있잖아요. 신천지 그 사람들이 쓰는 전용 앱의 서버가 털리는 거죠. 그 서버가 털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추수꾼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근데 추수꾼 명단이 어디까지 있느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추수꾼이라고 하면 교회에 침투하는 사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알려져 있는 바로는 언론, 맞아, 언론. 정치, 공무원 정말 상상을 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에 추수꾼의 임무를 가지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명단이 만약에 밝혀졌을 때 사회적 혼란이 올 거야. 사회적 혼란이 올까봐 나는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이재명 지사 이제 부분도 사실 있는데 아까 전에 코호트 격리라는 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특징은 하나 뭐냐면 환자만 격리하는 게 아니라 환자하고 의료진을 함께 격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14일 동안 격리를 시키는 방법인데 이게 뭔지 사람들이 뭐지 이렇게 좀 이제 특이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중국의 호베이성, 호북성을 그렇게 봉쇄했던 거 이게 코호트 격리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크루즈선 그거 봉쇄했던 거 이게 코호트 격리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코호트 격리를 왜 시작했을까라는 전 사실 고민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사실 사망한 분들 저도 나이를 한번 다 체크를 해보니까 나이가 다 77세, 80세 이르시더라고요. 전부 이제 노인 이제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분들 먼저 보호하기 위해서 거꾸로 이분들을 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안 걸리게 해드리려고 코호트 격리를 우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식의 코호트 격리가 들어가면 원래는 걸린 놈들을 봉쇄하는 거거든요. 안 걸린 놈 사람을 봉쇄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여서 신천지 봉쇄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이재명 지사의 전초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빅픽처. 네, 그냥 우선 여기 치고 나가는 거지.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박원순 시장 건인데 이게 지금 신천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건들이 있는데요. 이 디테일에 첫 번째 31번 확진자 신천지 신도죠.
참석한 예배 시간을 전후하여 대구 신천지 교회 주변 반경 1km 이내 이동통신 기지국 접속자 정보. 굿. 두 번째, 이만희형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청남대 청도 대남병원 주변 반경 1km 이내 이동통신 기지국 접속자 정보. 아 이게 문장이 아닌데 만연체네. 자 다음에 세 번째, 질병관리본부에서 서울시에 제공하는 신천지 신도 2,317명의 위치 정보 중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3명 이상의 동일 기지국 사용자 및 위치 정보. 이렇게 하면 다 잡을 수 있네. 요즘 핸드폰으로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정보는 사실 우리나라 검찰이나 경찰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협조를 할 수 있는 건데도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안 했다는 게 더 웃겨요. 그럼 봐주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김경수 지사 말이 저는 뼈에 사무칩니다. 공공병상 부족, 진주의료원 폐업이 안타깝다. 이 공공병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홍준표가 반성을 하고 있을까 싶어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경상남도에 병상 한 개당 인구수가 서울은 3,758명, 부산은 6,226명, 대구는 6,395명, 울산은 7,306명, 경북은 2,809명인데 그래서 전국 평균 공공병상 인구수는 4,104명인데 경남은 공공병상 한 개당 12,800 그러니까 11,280개. 그러니까 지금 전국 평균이 공공병상 한 개당 인구수가 4,100명인데 경남은 11,200명이에요. 그 10,000명 넘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라도 걸리면 더 이상 병상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놀랍지 않아요, 이거? 정말 이렇게 보니까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진주의료원이 있었다면 이게 훨씬 더 나아졌을 텐데 공공병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그 일반 서울에 있으면 서울대병원, 보라매 병원 또 가면 어디 권역마다 있는 의료원들 되게 많이 있죠. 네. 뭐 하다못해 국립암센터 같은 데도 공공의료 행위인데 이건 좀 이게 홍준표의 폐해로군요 이게. 그러니까 홍준표가 사실 이 공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법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 공법 공영무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전체 국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속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가 끊긴다라거나 아니면 통신이 끊긴다라거나 철도가 끊긴다라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것처럼 이 의료 서비스 제공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안전하게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공영무는 계속되고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 지금 진주의료원 폐업 이거 제가 어저께 수업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대법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는 불법적인 조치가 분명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행위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대구나 경북 사람들이 요 경남 여기 진주의료원이 있었으면 바로 옆으로 가면 되는 건데 지금 대전으로 가야 되고 광주로 가야 되고 서울로 올라와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처해 있는 다 홍준표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 이게 그러면은 대구나 대한민국은 다 이게 다 이만희 때문이고, 그렇죠. 경남은 다 홍준표 때문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야당은 다 황교안 때문이고. 그러네. 아멘. 참 그럼. 자 어쨌든 김경수 지사가 한 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죠. 경남에서 예를 들어 홍준표나 자유한국당 등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주의료원 폐쇄, 무상급식 철회, 어린이의 밥그릇부터 빼앗고 이런 짓거리 할 게 분명한데 그런 가치 판단이 안 될까요? 외신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가장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데 마치 문재인 정부가 무능해 대처를 못하는 것처럼 반대로 말하는 역사가 일종의 다 뭐랄까 진실이 왜곡되는 이런 상태에 저는 꼴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주의료원 같은 거 없앴던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돈 아니야 돈. 이게 사실상 돈이 안 되는 거니까 이 막 통폐합해가 없애가지고 막 없애버리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 마인드로 사니까 늘상 진짜 필요할 때 병상 부족하죠. 검역 인력 부족하죠. 그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다 미래통합당 때문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 생각은 불이 안 나니까 소방관 충원하는 거 필요 없다잖아요. 근데 불 나면 막상 불 끌 소방관이 없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